네, 대표 유형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위수증과 관련돼서는 여러분 대체로 이제 뭐만 하시면 되는 거냐면 이거는 이제 판례를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판례 이제 뭐 위수증이 되어 있는 이 증거를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 문제가 뭐 되지 않죠. 여러분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가 위수증 그 이제 증거 파트 들어와 가지고 이제 마치 뭐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수사에서 수사의 목적, 수사의 어떤 그 수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수사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증거를 수집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한다 이제 이런 말에 앞에 이제 수식어가 붙지만 본질은 뭐냐면은 증거를 수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증거를 수집한다라고 하는데 이 증거 수집 절차가 요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위법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법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재판으로 들어오게 되면 법원에서 이걸 뭐로 본다는 거예요? 위법 수집 증거로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판단은 위수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재판할 때, 즉 우리가 공판 단계에서 이제 요 위수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본질은 어디에서 다 이제 발단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어떤 요 수사 단계에서 증거 수집할 때 수사의 이야기가 수사 규정을 제대로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들은 뭐 이게 재판 단계에서 새롭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 뭐다 수사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에 관련된 부분이다. 이걸 이제 생각하시고 가겠습니다. 자, 1번 질문 보시면요. 음란물 유포의 범죄 혐의를 이유로 자, 음란물 유포로 이제 가는 거죠. 음란물 유포. 이거 하려고 이제 재판하려고 가는 건데 가가지고 이제 압수수색 영장 받아가지고 집을 이제 수색하고 있는데 뭐가 나왔다? 대마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 음란물 유포로 갔으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 야동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네, 요게 이제 그게 나와야 되는데 대마를 발견했다. 그럼 이건 이제 뭡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별건을 발견한 거죠. 대마라고 하는 건 별건을 발견을 했습니다. 별건을 발견을 했는데 요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요때 이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을 체포를 했어요. 체포를 했으니까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장소가 무슨 장소가 되는 거죠? 체포 현장이 되는 거죠. 체포 장소니까. 그럼 체포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체포 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를 할 수가 있죠.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할 수 있는데 반드시 뭐를 해야 돼? 이걸 계속 쓰려면은 영장을 사후 영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걸 했는지를 보는 거죠. 압수를 했으나 그 다음 날 피고인 석방을 해버렸네요. 석방을 하고도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발부받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냐면 어차피 이거를 증거로 쓰지 않으려면 증거로 안 쓸 거면 어차피 석방을 시켰으니까 뭐 받으나 안 받으나 뭐 똑같죠. 사실 생각해 보면은 안 봐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가 된다. 이걸 가지고 안 써야 되는 건데 뭐 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 지금 갖다 낸 거죠. 재판장에 내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부정된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증거 능력에 인정이 되려면 증거 능력이 인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적법한 압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예요? 영장 없이 현장에서 체포 현장에서 얻은 이 대마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계속해서 이걸 쓰려면은 뭐 해야 된다? 사후 영장을 청구해서 받았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이제 이 부분이죠. 이 사람이 뭐를 했다?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앞으로 그래서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 사전 영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현장에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보시면은 자 2번입니다. 자,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입니다.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 지금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되는 거냐? 네,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수를 할 때에는
소지한 사람한테 이제 가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다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이 뭔가를 소지를 하고 있었다. 그럼 그 사람에서 물건을 뺏으려면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이 또 당사자죠. 요 사람이 피압수자, 즉 당사자가 되는 거죠. 피압수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 사람한테도 또 보여줘야 되느냐? 네, 또 보여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이 판례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거는 뭐냐면 영장은 어떻게 된다? 자, 영장은 모두에게 보여줘야 된다. 모두에게 제시한다. 관련된 사람 모두에게 다 제시를 해야 되는 거지. 야, 대표 한 명이 나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 한 명 나와가지고 대표가 딱 보고 자, 네가 이거 대표로 보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다 알려줘. 이런 짓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맞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1번, 2번 다 맞고요. 자, 3번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 허가장을 자 감정처분 허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감정영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이런 것들도 굳이 뭐 볼 필요 없이 그냥 영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사표시가 적혀진 문서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하지 않은 채 발부하지 없다. 즉 이게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 말인 거고. 자,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혈액을 채취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요거를 강제 체열, 긴급 체열이죠. 긴급 체열을 하는 건데 사후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요? 어찌 됐든 간에 무조건 자 논쟁은 뭐냐면 처음에 사전 영장이 없다. 사전 영장 없이 이걸 압수를 했다. 원칙은 뭐냐면 요건 뭐 해야 돼요? 무조건 사후 영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장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사후 영장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죠. 사후 영장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일단 여기서 뭐 정리를 한번 해버릴까요? 사후 영장 사후 영장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요거 받지 않아도 OK가 되는 경우 1 뭐예요? 216조 1항 1호에서 말하는 그 영장 없이 하는 그 수색 있죠. 수색입니다. 수색만 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압수한 게 없어요. 압수한 게 없으면 그냥 찾아보는 거 이거는 안 해도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피고인 구속 현장에서 하는 압수수색 같은 거. 자, 피고인 구속이라고 하는 건 요거 뭐예요? 피고인 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피고인 구속은 요걸 누가 시킨 거겠습니까? 구속하는데 피고인 구속을 시켜요. 요거는 수소 법원이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수소 법원이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수소 법원한테 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어요. 수소 법원이 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218조에서 말하는 임의 제출. 임의 제출은 자기가 알아서 이거 가져가서 쓰세요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직접 자기가 스스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후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뭐 해야 된다? 사후 영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3번 보시면 영장 없이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뭐를 했다? 혈액을 채취했다. 근데 사후적으로 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영장 안 받았답니다. 그럼 요건 사실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뒤로 가시면 증거 능력이 없다. 당연히 없다죠. 영장을 안 받았는데 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금 강제체열과 관련된 판례고요. 강제체열은 피를 뽑는 거 있죠. 피를 뽑는다라고 하는 요 강제체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나 요 동의는 누구의 동의죠? 본인의 동의죠. 본인의 동의. 그래서 뭐 와이프라든가 우리 판례를 보면 와이프라든가 또 뭐 딸이라든가 아들이라든가 뭐 동생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면 다 안 됩니다. 적정한 동의권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고. 근데 동의를 못 받는 경우에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요거는 이제 긴급체열이라고 하는 게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체열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한다? 지체 없이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봤던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3번 지문도 이제 맞네요. 자, 4번을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219조가 준용하는 118조가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되죠.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죠. 반드시 제시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 잠시 제가 지우겠습니다. 자, 반드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럼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냐? 이래가지고 실제 이제 판례에서 어떻게 간 거죠? 이거를 반드시 제시를 해야 되니까 이제 들어오면은 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다 도망가 버리자.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버렸어요? 자리를 다 피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니까 여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원래 이제 여기서 이제 경찰관이 왔어요. 이제 폴리스입니다. 경찰이 와가지고 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원래 우리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판례, 아니 우리 조문에 반드시 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제시를 해야 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없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이거 제시를 못하고 이제 압수수색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압수물을 들고 가서 이거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법원에 제출을 했겠죠. 법원에 제출을 하니까 그때서야 여기 도망갔던 사람들이 비겁하게 이때 와가지고 우리는 제시를 못 받았습니다. 이제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잔머리 굴린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공권력을 완전히 형용화시키는 나쁜 사람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는 거예요? 닥쳐라. 너희들이 도망간 거 아니냐?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이 다 도망을 가버려가지고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이때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봤어요. 우리 판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불가능한 경우에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이렇게 했다면 위법하다고 봐야 된다. 여기가 틀렸네요. 여기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우리 판례는 뭐라고 그랬다. 는 아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 이제 뭐가 또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씩 이제 질문을 또 좀 많이 하시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영장 사전 반드시 제시를 하라고 그랬는데 반드시 제시를 해야 되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외가 지금 있죠. 예외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판례에서. 자, 판례에서 예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아니 판례는 반드시 제시 안 해도 된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시험이 아주 단순하게 시험이 아주 단순하게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이 조문 법대로 그냥 이대로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영장은 특히나 이제 압수영장이죠. 압수영장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제시해야 된다. 한다. 자,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이게 그러면 맞는 지문입니까? 아니면 틀린 지문입니까?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외가 있으니까. 여기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여기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법 조문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 법 조문에 있잖아요. 근데 법 조문에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100% 맞는 문장이에요. 이거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게 옳은 문장. 동그라미 맞는 문장. 맞는 문장이다. 반드시 제시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시험에 이제 뭐라고 나오는가? 판례에 의하면 예외는 없다. 반드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문구에 대해서 예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 단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판례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빼버리고 그냥 압수수색 영장은 반드시 제시되어야 된다.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맞는 지문입니다. 절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냥 단호하게 반드시 제시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법 조문에 있는 내용이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